중대재해법은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처벌 대상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박주민 의원안을 보니까 정부 책임자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상에 들어있는 이 실질적 책임,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하고 규정시설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세월호 사건 때는 들어보세요, 김용민 의원. 네, 해경청장은 해경지휘부가 구조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 서울구치소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겪는 이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그 법무부로서는 전국의 이 교정시설에 대해서 방역 당국과 함께 그 철저한 대비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이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1월 27일입니다. 네. 그런데 동부구치소 첫 방문은 언제였죠? 뭐 방문이야 제가 그 나중에 갔습니다만 방문 이전에는 자, 첫 방문이요. 장관이 11월 무슨 27일 날 현장 확진자가 방문으로만 일을 하는 것이 발생했는데 아니고요. 동부구치소에 방문. 그러니까 교정시설의 총 책임자가 방문하고도 이틀 지나서 찾았어요.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과연 장관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집단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취약한 건물 구조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한 달하고도 이틀 지나서 동부구치소를 첫 방문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즉시 퇴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무원은 공직에 있는 정무직 공직자는 뭐 사실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처벌 대상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박주민 의원안을 보니까 정부 책임자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제가 법무부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하고요, 교정시설입니다. 실질적 책임,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상에 들어있는 이 실질적 책임,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하고 규정시설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좀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월호 사건 때는 들어보세요, 김용민 의원. 네, 해경청장은 해경지휘부가 구조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 서울구치소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겪는 이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그 법무부로서는 전국의 이 교정시설에 대해서 그 방역 당국과 함께 그 철저한 대비를 했고요. 그 다만 이제 이런 그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이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12층 높이의 아파트형 건물이다. 엘리베이터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해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건물의 특수성을 장관이 이토록 이해를 하고 있다면
더더욱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해한 건 아니고요. 그 동부구치소가 사실 그 전에 이제 성동구치소 같이 이렇게 저층형으로 넓은 부지에 운동시설, 야외 운동시설이 있고 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토지의 효율성 때문에 이 법조 단지에 그 집적을 시켜서 그 고층형으로 이제 짓게 된 것인데 장관님, 지금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 동물의 취약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듯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가서 보니 이렇게 동부지검에서 당시에 좀 가리개를 좀 설치해달라, 구조를 변경해달라 함으로써 이 공기 흐름 환기도 매우 취약했다라는 것을 현장에 가서 저도 이해를 하게 됐는데 네, 저도 장관님. 이제 그 전에는 이런 이제 이 막연히 알고 있었고 그 전까지는 그 11월 27일 그러니까 11월 말에 가서 직원 확진자 이제 한 명 생긴 사태 이전까지는 대단히 여기는 위생상 여러 신축된 것이니까 양호하다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었죠. 네, 장관님. 네. 자, 네. 그러면 첫 확진자 발생을 언제 보고받았죠? 바로 그러니까 매일 일보를 계속 당일날 받습니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네, 뭐 네. 구치소 내는 자, 여러 예. 뭐 당일날 자살 받았다면- 사건도 있고 뭐 여러 사건 사고가 있어서 네. 그것을 즉시 보고가 올라옵니다. 네. 자, 네. 당일날 보고를 받았다면 네. 어떤 대응을 제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받고 그 나서. 동부구치소는 그 원격 의료 센터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있고 또 이 전국에 야간이나 응급의료 같은 지시를 내리는 그 컨트롤 관제센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떤 대응을 주문했습니까? 관제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직원 확진자에 대해서 가족으로부터 감염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네, 직접 장관님. 접촉자 한 네. 400여 명에 장관님, 대해서 지금 계속 전수 시간이 가고 조사를 있으니까 지시한 것을 네, 지시한 장관님. 거죠. 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1월 27일입니다. 네. 그런데 동부구치소 첫 방문은 언제였죠? 뭐 방문이야 제가 그 나중에 갔습니다만 방문 이전에는 자, 첫 방문이요. 장관이 11월 무슨 27일 날 현장 확진자가 방문으로만 일을 하는 것이 발생했는데 아니고요. 네. 동부구치소에 방문. 그러니까 교정시설의 총 책임자가 방문. 하고도 이틀 지나서 찾았어요. 그러면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과연 장관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이런 사태, 그러니까 코로나가 워낙에 집단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취약한 건물 구조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한 달하고도 이틀 지나서 동부구치소를 첫 방문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기결수하고 미결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결수 미결수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십니까? 네네. 왜 모르실까요? 왜냐하면 그걸 암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제가 그냥 자, 네. 장관님, 구치소에는 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결수를 그렇다면은 중대범죄가 아니라면은 좀 수용 인원을 줄여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신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결수인 장관님. 거죠. 네. 안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즉시 퇴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무원은 공직에 있는 정무직 공직자는 뭐 사실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나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14일에는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에게 그 대응 실태를 긴급 현장 점검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4일, 16일 계속 그 수용자 전수 검사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그 수용자 검사에 대한 의뢰인 것이고 그것은 실제 그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이 그런 판정을 하게 됨으로써 전수 검사를 실시하게 장관님, 되는 다시 한번 것이죠. 날짜를 제가 그럼 네. 상기시켜드리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이 11월 27일입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감염병이라는 것은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날짜, 그러니까 교정본부에
대응 상황을 주는 현장 점검만 이게 12월 14일이에요. 이것도 그렇다면은 보름하고도 이틀 지났습니다. 이거 잘한 겁니까? 그 지금 동부구치소의 한 명 직원 감염은 다른 뭐 광주교도소 또는 김천 소년교도소 이런 데서도 계속 또 대구교도소 이런 데서도 직원 감염은 한두 명씩 있어 왔기 때문에 질병당국과 협조 아래에 그 직원의 밀접 접촉자가 수용 인원은 한 200여 명이 됐고 직원들도 있었는데 그 전수조사는 다 한 겁니다. 그 지표 조사를 다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초기 대응이 이상이 있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조수진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직원도 자가 격리가 돼 있었던 겁니다. 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미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을 영월교도소로 보냈더니 거기에서 이번에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영월교도소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방역 전문가들이 오셔서 2,400명이 밀집한 상태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다. 이걸 분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분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증을 이제 비교적 경증 여기가 이제 동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교적 의료 시설이 잘 확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정상이 없다시피 한 확진자들을 밖으로 이제 내보낸 거고요. 말씀하신 그런 청송을 간 것이고요. 영월에서는 그 후에 이제 아마 무증상 상태에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명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방역 당국과 협의 아래 이 의료 시설이 갖추어진 동부를 생활치료 센터로 지정을 하면서 다시 모셔오게 된 것이죠. 수용자를 소환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무도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진실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려를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